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신이 갈 자리의 수당을 2배나 올린 사실이 드러난 김선기 신임 전북연구원장이 어제 논란 속에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른바 셀프 위촉과 수당 인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 인사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선기 신임 전북연구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방만한 운영과 보고서 표절, 인권침해 논란 등 전북연구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3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고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노력과 열성에 따라서 정당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김 원장이 추진력을 갖고 연구원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장 권한 대행으로 있다가 퇴임했습니다. 이 기간 김 원장은 초빙 연구위원의 월 수당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퇴임 직후 초빙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당 인상은 당시 국책 연구기관들의 추세를 따른 것이고 셀프 위촉이 아니라 후임 원장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마치 제가 첫 번째 적용 대상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저 다음에는 또 다음 대상자가 또 적용받을 테고. 연구원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인데 전 직장에서 본인을 위한 어떤 사익을 추구한 내용들이 밝혀졌으면 원칙적으로 취임을 반대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 5개월여 만에 겨우 공석을 메꾸게 됐지만 난맥상만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연구원장이 취임하기까지는 5달 가까이나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정관이 허점투성이어서 매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회는 지난주 후임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정관에는 선임직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뽑도록 돼 있지만 정작 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의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고시에 60일 안에 선임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경우에는 후임 원장을 뽑을 때는 임기 만료 60일 이전에 공고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 규정조차 지난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정관은 껍데기뿐이고 절차나 내용은 단체장 입맛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는 없습니다. 저희 단체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기본 결정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사회에 이제 보고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기관장의 선임 절차, 선임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관의 인사 규정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의 조례 인사에 대한 출연기관의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인사의 공백이 없고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선임 절차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쓰레기와 함께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붙잡혔습니다. 살해한 동료 가족에게 생활비까지 보내며 무려 1년 동안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가 자신의 동료 59살 A 씨를 살해한 건 지난해 4월.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동료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로 여러 겹 싸 쓰레기로 위장했습니다. 이 씨는 동료의 시신을 자신의 작업 노선인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쓰레기로 위장한 시신을 자신이 직접 수거해 갔습니다. 소각장에서 시신이 처리되자 이 씨는 동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연락을 대신 받고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A 씨의 가족에겐 석 달마다 생활비까지 보냈습니다. 직장인은 대신 휴직계를 내 A 씨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휴직
계로 쉬고 계신 줄을 알았지. 전 직원들이 전부 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를 유지해서 이제 군청에 제출하고 또 휴직계도 전화상으로 휴직 처리를 요청해서.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은 결국 1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년 동안 A 씨의 카드로 5천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붙잡힌 이 씨는 범행 일체를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처음부터 A 씨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시장과 군수 후보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지역구 경선 일정을 다음 달 23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은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는 각각 60여 명, 기초의원은 210여 명입니다. 김제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현재 무려 8명이나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서 선거구별로 2배수 또는 3배수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경선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50대 50의 비율로, 광역과 기초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50% 등용해서 객관적인 민심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 및 광역의원 경선에 이어 기초단체장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구별로 후보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평가가 쉬운 곳부터 진행합니다. 경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민주당의 시장군수 후보는 다음 달 15일부터 차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거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전주, 군산, 익산시장 후보 경선을 가장 마지막에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전북 시군 선거구 획정위 안 가운데 전주 삼천 1, 2, 3동 선거구에서 한 석 줄이고 대신 진북동과 인우 1, 2동, 금암 1, 2동에서 한 석을 늘려 4인 선거구로 조정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도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위원회는 3, 4인 선거구가 전면 확대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전라도가 선거구 획정위를 너무 늦게 구성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행자위에서 낸 수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올해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외고와 자사고의 우선 선발이 폐지되는 만큼 신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4개 영역으로 나눠졌던 탐구 영역이 통합됩니다. 하지만 수능 개편이 1년 늦춰지면서 수능 시험은 예전 교육과정에 맞춰 출제됩니다.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이 안 나오다 보면 과목을 개설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해서 그 수업을 받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외고와 자사고의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합니다. 탈락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토론식 수업이 확산되면서 1년에 4차례 실시했던 중학교 진단평가가 폐지되고 고교 학생부의 교내대회 수상실적 기재도 금지됩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돼 학부모 부담이 줄게 됐으며 도내 첫 대한고등학교로 고산고가 지정돼 올해부터 운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완주군이 은퇴자들을 위한 공동 사무실을 만듭니다.
진안군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도울 공동사무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에 만들어집니다. 완주군은 시민단체와 함께 은퇴자의 경력과 특기 등을 살리는 강좌를 열고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합니다. 남원시가 남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원 공설시장에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이른바 월매야 시장가자를 주제로 야시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특화 골목이 운영되고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는 나라별 음식도 팔게 됩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자원을 연결하여 야간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 발생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전문 관제요원 12명이 경찰과 함께 400대의 CCTV를 지켜보게 됩니다. 김제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원평장터 독립만세운동은 1988년 뒤늦게 기록이 확인된 뒤로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현안 사업인 천마중길 조성 사업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적정한 사업 계획으로 천마중길을 만들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렸고 천마중길에 심을 나무도 기부금법을 어겨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무리하게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바꾸고 전라북도와 협의도 소홀히 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은 물론 7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불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추진될 예정이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과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방침에 따라 어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인 실증단지가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어민을 설득해 2단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중소상인 대표자협의회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한국잼 군산공장 노조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책위는 군산공장이 폐쇄 직전까지 몰린 것은 GM 자본의 먹튀 행각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잼 노사가 오늘 오후 임금과 단체 협상 5차 본교섭을 열고 비용 절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노조는 교섭안에서 기본급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노사 합동 경영 실사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과 복지후생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잼 노사의 협상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도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대는 지난주 토요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박 씨의 교수 직위를 오는 금요일인 23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교수로 재직하며 수년간 제자들과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 11도, 무주와 장수는 7도 안팎에 머물며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동부 내륙엔 3에서 10cm의 눈, 그 밖의 지역엔 1에서 5cm의 눈 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그치며 꽃샘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모레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